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 저의 시니어 같은 인간들의 마음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보기 쉬운 포폴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 컨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그냥입니다. 여러분, 프로덕트 매니저 포트폴리오 피드백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프로덕트 매니저 포트폴리오 세 번째 시간 진행하면서 또 같이 포트폴리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거 프로젝트 하는 목적 여러분들 아시죠? 이 콘텐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매일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너무 개인의 나이가 까이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이거 매번 복습하고 넘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알고 싶은 게 대체 뭘까? 네, 계속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바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저 같은 면접관이 알고 싶은 거 세 가지. 바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프로젝트화 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정책을 정의하는 능력이 있는지 보고 싶고요.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떤 협업의 경험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협업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논리적인 부분, 얼마나 문제를 잘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이 해결책을 찾아가는지,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서 본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네, 계속 그 포인트를 보고요. 자, 그럼 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임시화님의 포트폴리오를 볼 거고요. 임시화님의 포트폴리오 볼 때 세 가지 키워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종종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노션으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고요. 노션으로 만들어진 포폴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대외 활동을 하신 경우 이력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보면서도 포트폴리오를 주셨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활동을 하셨는데 이거 내가 피드백을 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 진행한 역기획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 이분의 포트폴리오 함께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임시아님의 포트폴리오예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시죠? 왜 울고 시작하셨을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 자, 울고 계십니다. 마우스로 좀 표시하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노션 페이지다 보니까 기존의 PDF처럼 파일에다 뭔가를 쓰기는 조금 난해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 적어가면서 캡처를 떠가지고 그 위에 쓰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개인의 소개가 나옵니다. 미들맨 말장난이 이제 한번 나왔죠. 그리고 자, 문제 해결은 물론 비즈니스도 함께 고려하는 유저와 회사의 중간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대요. 미들맨, 조그만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오타 났죠? 이거 믿고. 저 오타쟁이긴 한데 다른 사람 거 볼 때는 오타 보여요. 사실 저는 괜찮거든요. 되게 예민하신 시니어들이 있어요. 저 맨날 혼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조금 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믿고, 이거 두 개 바뀌었죠, 받침이 지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객관적인, 제대로 하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이 부분 안 읽었어요. 양심 고백. 저라면 이 부분 안 읽어요. 왜냐? 내가 자신이 말하는 걸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불신이 좀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제 프로덕트 바닥에서 한 10몇 년 굴르면 이렇게 돼요. 누구도 믿지를 않아. 내가 직접 일해보기 전까지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말을 대화를 할 때는 몰라도 글씨로 쓰여 있는 건 잘 안 믿어요. 왜냐? 증거가 없어. 내가 느낌도 안 와요. 그래요. 자, 이제 본인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대로 한다고 해요. 이건 그리고 그런 성향 덕에 동료로부터 진짜다라는 평을 받았다.
만약에 이 글씨를 제가 봤다면, 면접에 갔다면은 면접에서 여기 100% 질문합니다. 뭐 때문에 진짜라는 말을 들은 건지,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진짜가 아닐 순 없잖아요. 누구든 진짜죠, 사람인데. 그런 뜻 아닌 거 알지만. 그래서 그런 평을 받은 적 있다라고 해도 이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것까지 체크해서 마무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나는 진짜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떻다? 이거 지금 이 이력서 처음 보는 시니어 눈에는 안 믿는다. 이거 안 읽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션 페이지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한눈에 안 보여요. 스크롤이 있어요. 여러분, PC 페이지가 옛날부터 어떤 페이지라고 하냐면, 노션 페이지는 PC 페이지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모바일로 볼 일은 거의 없어요. PC 페이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눈으로 봤을 때 F자형 UI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다? 우리는 지금 프로덕트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맨 위에 있는 컨텐츠를 제일 많이 읽고 스크롤을 내릴수록 대충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스크롤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근데 노션 페이지는 뭐다? F자형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중요하고 알짜배기에 눈에 쏙쏙 들어오는 컨텐츠가 상단에 있어야겠죠. 지금 요 내용 본인은 이제 매력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썼을 수 있지만 실제 평가자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건 이게 아니라 근거잖아요. 근거. 그렇기 때문에 F자 UI를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이거보다 조금 더 연결고리를 줄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목차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지금 밑에 뭐가 나올지 가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UI, UX 고려하는 직무인데 여기서 문서화를 하실 때도 고려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경력 및 학력이 나와요. 근데 경력이랑 학력이 전부 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에서 보통 하는 그 이력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은 메리트가 있어요? 없죠. 그럼 포폴에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면 이 내용은 이력서에 이미 있을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경력과 학력 모두 다 이력서에 담겨 있을 만한 내용이고 이게 우리 프로덕트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르노캐피탈에서 일하신 요 내용이라도 조금 더 프로덕트적인 거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이 밑에서도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한번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빼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포트폴리오에 5개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노션 쓰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노션은 친절한 툴은 아니에요. 저희가 왜 노션으로 포포를 만드는 게 유행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일단 공유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정리하기도 쉬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친절한 툴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용이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타이틀만 있는 건데 사실 이거 목차로 내도 되는 거였고 실제로 5개 꼭지지만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하나 2개예요. 2개. 근데 5개처럼 보이죠? 5개의 활동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특히 설문조사나 프로덕트 개선은 예상이 안 돼요. 지금 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이니까 업무라도 예상이 되는데 이 2가지는 예상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눈에 쓱 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UX에서 동선을 만들 때 이런 거 허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릭 허들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이제 노션에 있는 이거 엄청나게 접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엄청 들어가는 거 이런 틀이 개인적으로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한 상태라서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꼼꼼히 다 들어가서 보겠고 지금처럼 이제 피드백을 드려야 되면 꼼꼼히 보겠지만 사실은 보기에 그렇게 편리하고 유용한 상태는 아니다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만난 지원자들 중에서는 이력서, 그리고 이런 링크로 되어 있는 노션 포폴, 그리고 요약한 PDF 포폴을 같이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요약 PDFM 포폴에서 되게 간략하게 쓰여 있는 부분에서 더 보고 싶을 때 노션으로 넘어가게 하는 경우들. 그러면 이 노션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노션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훅훅훅 훑으면서 볼 수 있는 요약 PDF 하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일 최악은 최악이라 그래서 죄송한데 이력서에 링크만 딱 포트폴리오입니다 하고 있는 경우,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저한테는 허들이었어요. 느끼기에. 여러분, 제가 사용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용자 관점에서 저 링크에 들어가서 한없이 많은 이 접혀 있는 아이와 이 트리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저는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막 60몇 개씩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막 대여섯 개가 막 들어오는데 그거를 내가 일하다 말고 빨리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 이력서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이력서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 저의 시니어 같은 인간들의 마음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보기 쉬운 포폴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 컨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힙커리어 관련된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대외 활동 하신 거였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대외 활동이란 무엇일까인데 자, 이렇게 5개가 다 있다. 내가 진짜 되게 바쁘다. 5개 다 클릭 안 하겠죠. 이제 제 패턴 보이시죠? 안 누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만 누를까요? 이 세 번째 거. 힙커리어 프로덕트를 개선했대. 프로덕트를 개선했대. 뭘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여기 프로덕트 개선을 했을 때요. 역할, 프로덕트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 요소 발견하고 개선에 따라서 구글 폼이랑 노션을 업데이트 했대요. 그럼 사용자를 나타내는 프로필 항목의 구체성 부족, 포트폴리오 작성 기준이 부재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힙커리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챌린지를 하는 거고 지금 그걸 통해서 만들어 내신 건가 봐요. 근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족한 점을 발견을 하셨고 이걸 통해 신규 요소를 추가하셨대요.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준비하면서 프로덕트의 목적에 맞게 개선이 필요했다. 그래서 발견한 문제, 사용자의 정보를 담은 프로필 항목의 구체성 부족, 포트폴리오 작성 기준 부재, 문제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취업 이직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함, 연차 선택 시 구간으로 선택, 정확한 연차 알 수 없음, 작성 기준 부재로 인해 사용자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 여러분, 문제 정의를 하실 때 문제 정의에는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라고 발견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 정의에는 2단계가 있겠죠.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과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가설을 세우고 그걸 개선해야 되는 대상을 만드는 문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거가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거고 문제로서 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젝트화 시키는 대상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견한 문제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진짜 문제고 발견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를 정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2가지 문제를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문제를 찾아낸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 문제인 거고 취업 이직에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지 못한 이게 문제죠. 그리고 작성 기준 부재로 인해서 사용자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이게 문제인 거고 사실 이게 작성 기준 부재 때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예요. 일단 사용자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취업 이직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에 해당할 거고요. 이 발견한 문제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가설이에요. 가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고 봐야 돼요. 사용자의 정보를 담은 프로필 항목의 구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체성을 높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게 가설 1번인 거고, 가설 2번이 포트폴리오의 작성 기준을 만들면 사용자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게 가설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견한 문제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쓰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발견한 문제고 얘는 가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에 해당하는 걸 대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자, 대상 사용자, 힙커리어 챌린지를 지원한 모든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쓰시면 왜 지원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직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사용자 특징을 써주시긴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완성을 통한 취업, 이직 희망, 다양한 직무 도메인 연차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용자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래서 취업 이직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포트폴리오 작성 기준이 필요해요. 이거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용자가 먼저 나오고 거기서 이 문제 발견 과정 이거 삭제하고 이 현재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거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이거 발견한 문제 이거 쓰고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한 가설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다시 이해하셨죠? 네.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뭘로 쓴다? 문제를 정의할 때 사용자가 누구인지 쓰고 문제 발견한 거 쓰고 문제 해결 가설 쓰고 나머지 네 요렇게 정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목적은 사용자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프로필을 작성했다. 과제는 이거다. 지금 앞에서 만약에 문제와 가설을 정리했다면 얘를 다시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설을 가지고서 쪼개서 들어가야겠죠? 그럼 뭐 여기 지금 연차랑 프로필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쪼개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목적이 프로필 항목 작성이랑 포트폴리오 양식 제작으로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프로필 개선을 할 때 선택지를 통해 프로필 개선이 뭐지? 전략 및 해결 방향, 속성별 선택지, 연차, 직무 도메인 활동, 문제점 진단 완료, 연차, 직무, 도메인, 활동.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나 효과적인 포트폴리오의 형태를 만드시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따질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자체의 포트폴리오로 얘기를 할 거라서 여기서 지금 내리신 결론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만 지금 전체가 너무 늘어져 있어요. 지금 먼저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HR 시니어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작성 항목 선택을 하고 결과물로 넘어가요. 이거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탁탁탁 보일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문제 정의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 설정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타인들의 어떠한 의견이 포함됐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활용 예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써주신 활용 예시가 지금 이 안에 잘 안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 형태로만 쓰셔도 지금 타겟 유저와 문제인식, 전략 및 해결 방안, 결과물 이렇게만 딱딱 쓰셨어도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텐데 이게 지금 여긴 없어요. 막상 이 포폴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거는 지금 스크롤이 짧잖아요. 지금 스크롤이 그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미션 완료율이 15% 상승했다. 여러분, 이 미션 완료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앞에서 지금 찾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가설을 세웠잖아요. 무엇을 바꿨을 때 이거가 왜 개선되는 지표가 의미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단순 비교는 없지만 약 15% 상승했다. 근데 이거는 쓰기가 좋아졌다는 건지. 하지만 이거 사용성에 대한 개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취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보여줘야 되는 정보를 못 찾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15% 미션 완료율로 들어갔어요. 그거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현재 이 내용을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면 이제 물어보겠죠? 이제 면접을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이 미션 완료율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온 거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게 앞에서 정의했던 문제 해결과 개선 과정에 대해서 의미가 없죠. 지금 의미 있으려면은 이 포트폴리오 자체의 컨텐츠로서 문제 정의했던 거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미션 완료율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집 서비스 역기획한 부분이에요. 오늘의 집 서비스 역기획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2회편. 네, 2회편은 제가 이제 역기획 강의에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 자체의 뭐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회사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이런 거 높이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잘 쓴다라고 하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할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서부터입니다. 회사의 비전과 전략 방향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을 제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앞에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 뒤에 부분은 되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누구나 예쁜 집에 살 수 있도록 그걸 제안하는 처음부터 A to Z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실제 방향과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벌써 X라고 쓰여 있는 걸 두 개를 찾았어요. X라고 쓰여 있는 게 두 개가 다 뭐예요? 시공업체, 시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후보 탐색과 선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의아했습니다. 뭐냐? 지금 여기 시공업체에 대한 부분이 이미 문제로서 보여줄 수 있게 X가 쓰여져 있는데 갑자기 문제 후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랑 관련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앞에 내용과 별개로 나는 문제 후보를 또 뽑은 다음에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선택한 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서비스 보면서 이거 되게 불편해 라고 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다가 이 중에 가장 비전상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거를 내가 지금 여기 단순 사용성 문제 지향하고 이거 함께 고려한 걸 찾았다라는 게 되는데 이 앞에 이 세 가지 내용은 지금 이 맥락상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냥 이미 앞에서 법률가 정해졌는데 내가 그냥 찾았던 다른 문제들을 굳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시공에 관련된 건 애초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 솔직한 시공 후기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시키는 게 더 매끄러워요. 여기서 더 문제 선정의 이 내용들이 있는데 시공에 대한 내용으로만 여기 세 번째 것도 시공 상담이긴 하네요. 이 시공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포커싱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1, 2번만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해서 네 번째 거를 선택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까지 선정한 것까지 하나 지나갔고요. 저는 이런 문서 넣어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서비스를 직접 만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본인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서비스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기획 같은 것들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요즘에 회사별로 아예 역기획을 과제로 내는 경우도 있고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그냥 과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역기획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상한 역기획도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역기획이 다 잘된 케이스는 아니니까 보시면서 잘 판단해서 도움되시는 부분들 짝짝 잘 구분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역기획을 그래도 상당히 잘 하신 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이제 문제 해결 관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의 문제 앞에서 찾은 게 이거예요. 시공 서비스의 특징 및 오늘의 집 시공 후기 구조로 인해 솔직한 후기 작성이 어려움.
솔직한 후기 작성이 어렵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후기의 커뮤니티화를 노렸다. 역할 및 기여도 쓸 필요 없죠. 왜냐면 이거 혼자 하신 건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집 시공후기 문제점 4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 자, 문제 인식을 했습니다. 솔직한 후기 작성이 어렵다. 특히 시공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냉정한 리뷰를 하기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대표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앞에 비전이랑도 연결돼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한번 정의를 했죠. 자, 그럼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시공업체 후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후기 페이지가 시공업체별로 딸려 있다라는 거 화면들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문제 원인을 찾아 들어가요. 왜 솔직하게 작성하기 어려울까? 이제 몇 가지 가설을 세우는 거죠. 미치는 영향. 그래서 본인이 가설을 세워요. 특징 1, 초사치품, 시공 빈도가 낮아서 후기 수가 적다. 특징 2, 복잡하고 긴 작업기간, 자세한 후기 작성을 기억해서 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가설 3, 업체와 친밀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객관적 후기 작성이 장애물이 된다. 업체 4, 고객 특정이 가능하다. 보복 위험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후기 작성이 어렵다. 이런 특징들을 잘 찾아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 오늘의 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솔직한 후기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카페 블로그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업체 접근 용이성, 공개 여부, 사람들 반응에 대한 동기부여 이 3가지 조건에서 좀 봤고요. 그리고 카페 블로그에서는 이런 리뷰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원인은 본질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 솔직한 후기 작성이 어렵다는. 그래서 오늘의 집 시공 후기 구조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정의를 해냅니다. 자, 이게 뭐냐? 프로덕트적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가치나 비전을 도달 못하고 있는 문제를 프로덕트의 문제로 잘 치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 위에 거 뭐라고 쓰면 좋겠다? 가설의 이제 뭐랄까 근거? 원인 분석?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딱 머싱 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요. 자, 다른 데들은 이렇게 솔직한 후기를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 플레이스, 당근마켓, 데일리 호텔 이렇게 리뷰를 많이 쓰는 곳들 다 찾아봤죠. 제가 역기획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 나머지 사이트들이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니지만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시라고 했어요. 꼭 동일한 그 필드에 있는 서비스를 비교하시게 되면 따라쟁이밖에 안 되거든요.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찾는 거, 이 부분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해결 방안, 그래서 원인 제거, 벤치마킹 인사이트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해결 방안 이 부분은 상관없는 문장이에요. 이거 째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해결 방안에 대한 요약이 2가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공 후기 영역 개설. 지금 as is가 이만큼, to be가 이만큼인데 이거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뭐가 좋을까요? as is와 to be가 한 줄에 나란히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보이겠죠. 이게 노션 페이지의 문제인데 노션 페이지가 스크롤이 너무 길어요. 한눈에 안 보여요. 저 처음에 이거 보고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 as is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후기 게재를 시공 후기 영역을 개설한다. 이거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그냥 시공 후기 영역 개설 옆에 땡땡 기존 시공업체 후기 페이지에 게재했으나 시공업체 페이지에 후기를 넣었으나 별도 페이지 생성 한 다음에 as is랑 to be 보여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후기 작성을 할 때 지금 커뮤니티 카테고리와 시공 후기 영역을 업체랑 분리를 해서 업체에게 남기는 후기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남기는 후기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전 좋은 해결책인 것 같아요. 가설로서 이게 진짜 효과적인지는 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단순한 형식의 후기를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해서 뭐 리뷰를 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래서 댓글, 좋아요, 스크랩 기능을 추가한다. 이 리스트로 가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질의응답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유저들 간의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이렇게 주시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겠죠. 네.
이거 맞는 가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시공업체명 공개 선택에 대해서 이 부분이 되게 핵심적일 것 같은데, 시공업체 상호 작업자명을 써주는 것과 안 써주는 거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면 시공업체가 알게 할 것인지 모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으로, 공개 비공개로 선택을 하고, 비공개 선택 시에는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업체 페이지에 후기가 미게재되는데, 대신에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쪽지 같은 걸로 대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충분히 커뮤니티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후기 항목도 구체화를 해요. 총점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목록을 명시해가지고 좀 더 리뷰가 의미 있게 만든다. 네, 문제 해결편 정리.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적 정리를 잘 정리했어요. 저는 제가 본 역기획 중에서도 되게 해결 방안이 명쾌했고 문제 정의가 잘 된 프로젝트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다 봤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포트폴리오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리스트가 남았는데, 브라이트존, 스킬하고 툴 리스트가 막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부분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포포를 보면 어떻게 보냐,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 여기 클릭할 거 잔뜩 있네 이러고 쫙 넘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봐요. 그럼 여기서 이 스킬 앤 툴 이만큼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 훨씬 간소화해서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그마, 파워포인트, 노션, 지라, 슬랙, 엑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 피그마 못하셔도 돼요. 들어오면 바로 배울 수 있어요. 슬랙 안 써보셔도 돼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툴이에요. 지라 안 써보셔도 상관없어요. 입사하면 다 쓸 수 있어요. 노션 그냥 글씨 쓰는 사람들도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쓰는 게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스킬 툴은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이거 써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 의미 있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스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그 프로덕트 오너나 매니저를 할 사람들에게는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툴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R이나 구글 애널리틱스, SQL, 파이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격증 표시를 해주시거나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아, 이 친구 SQL 할 줄 아네? 이 정도로 지금 소화될 수 있는 게 너무 큰 영역으로 심지어 이렇게 다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져 있어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별로 좋은 UI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체에서 제일 매력적인 게 지금 여기 문제 해결편, 오늘의 집 서비스 역기획 문제 해결편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에서 찰진 드립과 유익한 정보의 콤비네이션 이렇게 쓰셨고, 블로그, 당근마켓 앱 크리틱 시리즈, 모빌리티 리포트 정리, 마이데이터 사업 정리 이런 것들 들어왔는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앱 크리틱도 보시면 이런 걸 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게 역기획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앱 크리틱은 여기에 지금 작게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안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블로그 링크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는데 얘 들어가면은 그냥 블로그 리스트잖아요. 아,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핵심 콘텐츠가 지금 이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줄이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이 세 가지는 요약으로 여기 넣어주시거나 좀 잘 볼 수 있게 넣어주시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왜냐, 앱 크리틱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최근에 포폴 내신 분도 여러 종류의 회사들 조사하시고 거기서 장점 찾아낸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으셨는데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이것도 역기획이랑 동일 레벨로 넣으실 수 있다. 그리고 리포트 작성 담당자의 댓글을 받은 포스팅, 차라리 댓글 받는 거 캡처를 넣으셨으면 어땠을까. 네, 그 생각도 들었고요. 자, 네.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다. 만약에 많이 홍보됐고 많이 퍼졌고 그럼 그 글의 작성자가 나였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포폴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션 페이지의 단점은 뭐다? 스크롤이 길다. 근데 그 스크롤이 길기 때문에 앞단에서 최대한 많은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유머 감각은 제가 존중하지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고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형용사로 설명하는 거 반대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차라리 문장으로 써주세요. 근거를 붙여서. 그리고 경력과 학력 이 부분 저는 다 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 이 서비스 역기획 문제 해결편 아예 펼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가 가장 대표적인 거면 제일 크게 상단에 표시한다던가, 지금 위에 이 세 가지 보다 이 오늘의 집 역기획 이 부분이 더 메리트 있어 보여요. 그리고 브라이트 존에 있는 이 스킬 앤 툴 그냥 텍스트 정도로 수정하시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에선 오히려 이 앱 크리틱 같은 부분은 페이지로 정리해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작성자의 작성 담당자의 댓글을 받을 정도로 동의가 되는, 내가 되게 잘 분석했다. 그렇다면 그 캡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션의 문제, 저는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데, 노션 포트폴리오는 F자 시선과 동선을 유의하자. 상관없는 이력과 학력, 그냥 이력서에만 두자. 왜냐? 이력서에는 요새 외국 대학도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실력을 보고 싶어요. 세 번째, 잘한 프로젝트, 잘 보여주자. 이거 떠먹여줘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 클릭해서 일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입에다 떠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툴 사용 매력 없다. 다 해요, 요새. 안 해도 상관없는 것도 다 해요. 그렇다고 그거 다 하는 사람이 매력이냐? 없어. 툴 사용은 그냥 체크 정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포폴 한번 리뷰 드려봤고요. 오늘도 반성의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면접자로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 얼마나 휙휙 지나갔을까에 대한 부분 반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포트폴리오 보내주실 때 제발 저 같은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도 열심히 금방 볼 수 있을 만한 양식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PDF도 하나 넣어주시고 상세일 때 노션으로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클릭하기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열리는 거. 일할 때도 노션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노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가 노션 안 쓰는 회사들은 노션 자체가 낯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만 도와달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포트폴리오 피드백은 지금 접수된 건들이 많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익명 가능해요.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경력직 가능합니다. 경력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피드백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죠.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그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